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봐봐요. 우리가 뭐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했습니다. n제곱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고 통틀어 거듭제곱이라고 부른다. 및 지수라고 부른다. 여기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지수 법칙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그냥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가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 짜자잔 보이지, 그치? n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 요것에 대한 그냥 근 x를 전부 다, 이게 허근이던 실근이던 전부 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몇 개 나온다고? n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a의 실수인 n제곱근이라고 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x의 n제곱이 a에서 요 n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일 때야. 2 이상의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야. 3 이상의 홀수일 때, 이때 그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을 때 실수인 것은 빵개야. 그러면 다시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요 a의 부호와 무관하게 한 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요것은 그 n이 이 이상의 짝수인 형태의 도형이므로 양수 교점 2개 보이지? 0 1개 보이지? 교점 없는 거 보이지? 어디에 그어도 교점이 1개씩만 나오기 때문에 이때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로 달랐다면 이때는 무조건 1개만 실근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현재까지? 여기 사실 뭐 우함수, 뭐 기함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학원에서 얘기를 할게. 자,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실수인 것을 구하래. 알겠지? 그럼 봐봐. 16의 4제곱근이라 그랬거든. 그것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 x는 4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수로서 실수인 것은 몇 개가 있을까? 이거 보자마자 이 그림 떠올라야 된다 그랬고,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점 2개가 나오게 되면 요 x는 뭐 4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2개가 나옴.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했거든. 자, 여기 지금 세제곱근, 홀수 거듭제곱근 요 이야기는 보자마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여기가 양수, 영, 음수일 때 무조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짜잔, 짜잔, 짠 이렇게 그냥 쓰면 되므로, 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에는 어떻게 쓰는 거였지? 이렇게 쓰는 거였어. 원래 정확하게 쓰면 x는 자, 양수 중에서 4제곱하면 16이 되는 수가 있고, 음수 중에서도 4제곱하면 16이 되는 2개가 존재했었던 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플러스 2,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였고, 여긴 지금 얼마지?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거 누구야? 그냥 마이너스 5지, 그치? 우리한테 아직은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거를 좀 물어볼 거야.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아, 요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오호.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아,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네. 아, 저 성질 얘기해야 된다. 성질. 저게 있었구나. 잠깐만, 성질 좀 얘기할게요. 송글씨 노트, 송글씨 노트. 그래, 뭐 여기다가 하자. 보세요. 옛날에 합성함수 설명했었던 거. 자, 거기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어. 거듭 제곱근은 뭐 아무튼 그런 거다 봤고, 성질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면, 일단 자, 첫 번째가 바로 n제곱근 a야. 자, a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조건이 교재마다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이 n은 있잖아.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근호 안에 수가 a, 즉 a가 뭐 양수든 0이든 음수든지 간에 저 지수 n이 3 이상의 홀수라면 상관없어. 그냥 다 성립이 되는, 실수로서 성립이 되는 수지만, 이 n이 짝수일 때는 저 a가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수가 돼야 된다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양수 조건에 대해서 볼 텐데, 그거는 그냥 좀 생각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n제곱근 a가 무슨 뜻인지 알지? n번 거듭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a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있잖아, n제곱했어.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지.
알겠지? 이건 따로 증명하지 않을게. 자, 두 번째는 뭐냐? n 제곱근하고 여기 요거겠다. n 제곱근 a 그리고 n 제곱근 b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왕 n 제곱근 a 곱하기 b로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만약에 봐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산하면서 살아왔어? 왕 루트 2 곱하기 3 한 번에 처리했었던 거 가능하지. 요 자리랑 요 자리에 2랑 2가 숨어 있었다며 즉 여기 숫자가 서로 똑같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합치는 것이 가능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여기가 n이 설령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오더라도 이렇게 합쳐서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제곱근의 두 번째 성질인데 간단하게 있잖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n제곱근 a 그리고 곱하기 n제곱근 b라고 하는 저 좌변을 x라고 만약에 치환을 했을 때 양변을 있잖아. n제곱하고 n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자, 이 좌변을 한번 잘 보세요. 지수법칙에 의하여 여기는 뭐가 되겠어? n제곱근 a를 n제곱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a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n제곱근 b인데 그것을 n제곱을 했으므로 당연히 b가 되겠지. 따라서 너는 a, b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의 n제곱이 a, b에서 요 x는 당연히 뭐라고 써볼 수가 있을까? x가 n번 거듭제곱하면 ab가 된다라고 했으니 x는 n제곱근 ab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치? 잠깐만 이런 거 좀 지워가면서 세 번째를 한번 보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거 있겠다. 뭐 n제곱근 b 분의 n제곱근 c, n제곱근 a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아. 왕 n제곱근 b 분의 a라고 쓰는 것이 가능함 이런 뜻이 돼. 자,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 사실 2번이랑 똑같으니까 안 할게. 알겠지, 그치? 자, 거기 네 번째를 보세요. 네 번째는 n제곱근 a를 있잖아. 왕 m 제곱근을 하게 되면 n제곱근하고 그 안에 a의 m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바깥에 있는 지수가 근호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양방향이다 라는 거 이해하고 있지. 필요충분 조건. 자, 그러면 요건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 n제곱근 a의 m제곱을 있잖아. x라고 한번 놔보자고. 즉 좌변을 내가 x라고 놓은 거야. 그런 후 이것을 있지 양변에 n제곱과 n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n제곱근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m 곱하기 n이나 n 곱하기 m이나 어떻지? 서로 같지? 그럼 이것은 당연히 n제곱에 대한 전체의 m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을 잘 보니까 n제곱하면 a가 되는 애를 마침 n제곱을 했으니 a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바깥에 m제곱이 기다리고 있어서 x의 n제곱이란 a의 m제곱이라고 고쳤을 수가 있으므로 요 x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다섯 번째 이거 있겠다. 지금 저기 잠깐만 다섯 번째 한번 보고 내가 놓친 거 있으면은 앞에 개념 원리에서 할게. 다시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np 제곱근 a의 mp 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야. mp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은 자 n 제곱근 a의 m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요 np와 mp를 보게 되면 공통 인수로 자 p가 곱해져 있는 거 보이지, 그치? 따라서 여기 np와 mp에서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n과 m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당연히 모두 가능하겠니?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한데 여기에 똑같은 어떤 수와 수를 곱해서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즉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 되냐면 만약에 12제곱근 뭐 a의 9제곱이다. 이것은 똑같이 얼마가 최대 공약수니까 3과 3이지, 그치? 그런 걸로 나누게 되면 4제곱근 a의 세제곱이다로 고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도.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엔 이 우변을 있지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자 n제곱근 a의 m제곱을 x라고 한 후
양변을 있잖아. np제곱 할게. np제곱. 여기도 있지? 똑같이 np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좌변을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n제곱은 a의 m제곱에 대한 n제곱의 전체 왕 p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 지수를 내가 가로 안팎으로 이렇게 잘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을 봐봐.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애를 마침 n제곱 했으니까 너는 그냥 뭐가 되겠어? a의 m제곱이 되고 그것에 대한 p제곱인데,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하지? 오, a의 mp제곱이구나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a의 mp제곱이구나 이렇게. 자, 따라서 이 x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색깔 바뀌어라. 자, 요 x는 np 제곱근 a의 mp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음. 이해가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한 번만 정리해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 n번 거듭 제곱하면 a가 되는 실수를 n번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a가 된다. 그냥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정의이기 때문에 뭐 따로 증명하지 않을 거고. 자, 껍데기가 똑같으면 한 방에 곱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 나눗셈도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요 왕 지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두 가능하더라라는 게 네 번째. 그리고 요 다섯 번째는 요 지수의 비율만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편한 대로 여러 가지 뭐 거듭 제곱근 혹은 뭐 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푼 김에 하나 설명 좀 하고 갔으면 좋은 것 같은 게 있어서 할게. 지금 좀 합시다. 잘 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n이 있잖아. 짜자잔 2 이상의 짝수일 때와 짝수예요. 2 이상의 짝수. 그리고 자, n이 있지. 3 이상의 홀수일 때에 대하여 그림이 딱 두 가지로 개형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했었던 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이건 어떻게 된다고? 허잇, 잘 그리고 싶다. 허잇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잠깐만. 그래, 요 정도. 그냥 보세요. 잘 봐. x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y축입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뭐 두 개, 한 개 이거 지겹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여긴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얘가 y는 x의 n제곱인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가 뭐 아무 문제 없지? x의 n제곱이다. 너도 fx가 y 대신에 쓰는 거예요. x의 n제곱일 때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저기 n이 짝수인 도형,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원점 대칭인 도형이지, 그치? 미리 말을 해버렸네. 자, 첫 번째 이 왼쪽은 뭐에 대한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는 게 보이니? y축에 대한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음. 자, 여기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대칭성이니?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만족을 하고 있다고. 그림이 좀 희한하지만 그냥 봐. 자, 그러면 이때 잘 봐요. 내가 여기에 y는 a라고 하는 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그었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교점 두 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내가 x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게 되면 그 x에 대한 함수값도 a,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도 a가 되어지면서 어디에다가 그럼 여기 y는 b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여긴 또 어떻게 되니? 여기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만족을 하게 되는, 간격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의 x 좌표들은 당연히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알겠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잘 봐. 이 fx는 f의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규칙에 성립을 하게 돼. 잘 봐야 돼. 지금 현재 요 x의 값이 있잖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 함수값과 그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라는 같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 지금 현재 이거는 이렇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까? y는 x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는 지금 x가 1일 때 y가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이지. 다시 한번 x가 2일 때 8이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8이지. 자, 3일 때 27이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7이지. 자, 이것이 다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형태의 원점 대칭을 만족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그러면 간단하게 써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 똑같은 간격으로 있잖아. 너하고 자, 여기다가도 똑같은 한 두 칸 좀 넘게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거 알겠지? 원점에 대한 대칭성이 존재를 한다며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있지? 딱 여기만 봐도 뭐에 대한 대칭이 만족이 되고 있어? 원점에 대한 대칭이 만족이 되고 있는 거 보였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함수에 항상 참으로 성립하게 되는 성질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고. 좀 어렵지? 잘 봐. 이게 무슨 뜻인가? 요거를 잘 봐요. 우리가 그 F1 이거는 지금 얼마지? 1이지 그치?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 F 마이너스 1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둘이 같아지겠니? 뭐 양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둘이 같아지지 않겠어? 이해돼? 아니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둘이 같아지지 않겠냐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도형의 x좌표 두 개를 들여다본 결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일단 하나는 fx고 이거는 뭐야? x에 대한 함수값이지 그치? 그러면 f 마이너스 x 이건 뭐겠어? 얘와 크기가 같으며 부호가 반대인 어떤 x값에 대한 색깔 바뀌지 마라 함수값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니? 같아지게 하고 싶어? 한쪽의 부호를 반대로 쓰면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 2번의 형태만 우리가 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선 그냥 x나 마이너스 x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고 x와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부호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가 보이지.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왼쪽 같은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씹어 먹는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 마이너스를 씹어 먹음. 이쪽으로 와보세요.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지금 봐봐. 요 안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지금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어? 바깥에 생겼지. 그치? 그래서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요렇게 맨날 이해를 해. 이 말을 해, 내가. 그래서 만약에 뭐 F하고 3은 F하고 마이너스 3 이거는 무슨 뜻이야? 3에 대한 마이너스 3에 대한 즉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x의 값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거 우함수구나. 이거는 다시 한번 원래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하자고 지금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f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2 이거는 딱 봐도 마이너스가 지금 기어 나갔지 그치? 이거 기함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지만 우함수는 지수가 모인 상태에서 짝수인 상태. 그래서 요 우함수를 갖다가 이제 흔히 요즘에는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 이거 짝수함수라고 부르자. 이렇게도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봐. 여기 지금 이거는 홀수지, 홀수. 지수가 홀수. 그게 기함수라며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 이것은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이제 홀수함수라고 좀 부르자.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그 세 번째 얘기인데 우리가 봐봐. 그 루트하고 x의 제곱 이거 어떻게 풀었었니? 절대값 x 이렇게 풀었었던 거 이해하지 그치? 그리고 뭐 또 여기 루트하고 x에 대한 제곱이다. 이건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x로 풀었었던 거 알고 있지? 요게 맨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도 그냥 이 규칙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루트하고 a의 제곱이다. 여기에 2 숨어 있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있잖아. 짝수로서 같다. 이 상황이야. 알겠지? 짝수로서 같다. 잘 봐요. 지금 현재 이 a가 양수인지 혹은 뭐 음수인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상태지만 어쨌거나 짝수번 거듭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든지 간에 a의 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야? 0이 아니다라고 좀 할게. 양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바깥의 지수가 짝수일 때는 이 안이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은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제곱이 되는 애 중에 요 앞에 부호가 지금 보니까 플러스니까 양수인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양수로서 이해를 해야 돼서 자, 이거는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항상 0 이상의 저기 뭐야 절대값 a로서 풀리게 되는 구조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짝수니까 이게 4, 자 4로 갔던 뭐 10으로 갔던지 간에 그냥 짝수화로서 같기만 하면 절대값 a로 정리한다. 끝.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약에 세제곱근 a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상황이냐면 홀수인데 같다야. 알겠지, 그치? 홀수인데 같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현재 a가 양수인지 여전히 뭐 음수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지만 0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 절대값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수니까, 부호가 없는 수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딱 봐도 a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자 a가 양수면 얘가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지. 그러면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면 그냥 이건 양수라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있잖아. 요 자리가 홀수일 때는 저 안이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해가 우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안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음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그냥 너의 생김새 그대로 튀어나오겠구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상황, 만약에 n이 2 이상의 짝수라면 그때 n제곱근 a는 a의 n제곱은 무조건 절대값 a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 3 이상의 홀수라면 그때는 n제곱근 a의 n제곱이 그냥 a야. a가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그냥 a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뭐 이상한 얘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꼭 반복해서 봐야 돼. 자 넘어갑시다. 이제 진짜 문제 풀자. 지겹지, 그치? 자 거기 보세요. 대수. 지금 현재 이제 뭐 다 했어. 요거 거듭 제곱근의 대수 비교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풀고 얘기를 할게. 자 거기 이제 밑으로 가서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라고 그랬어. 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x라고 했을 때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되는 모든 복소수 x를 다 구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세 개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 그리고 요게 세제곱이면 홀수니까 이 그림 기억이 나야 되고, 실근 한 개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팍팍 터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걸 풀기 위해선 x의 세제곱 플러스 64는 0에서 요거 마이너스 4 찌르면 터지잖아, 그치? 그럼 x 플러스 4 하고 x 제곱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16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구 나오니? x는 마이너스 4 또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누구야? 2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시니까 2 루트 3i 이렇게 돼갖고 하나 둘 세 개가 세 제곱근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81의 4제곱근. 당연히 이게 짝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81은 양수니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실근이 두 개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팡팡 터져줘야 돼. 허근 두 개 나오겠네. 총 4개 나오겠네. 그는. 자, 풉시다.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x의 4제곱은 81이라서 x의 4제곱 빼기 81은 x제곱 플러스 9와 x제곱 빼기 9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해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 x는 그냥 뭐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고, 간단하게 좀 쓸게. 플러스 마이너스 3i 실수 두 개가 잘 나오더라. 이해됐습니까, 현재까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잘해보자. 자, 우리한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무슨 뜻이니? 5 제곱하면 32가 되는 애 중에 실수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자 이것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32가 뭐야? 이거 맞지, 그치?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정리했었던 홀수와 홀수로 같을 땐 그냥 2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자 옆으로 갑시다. 짝수와 짝수로 같을 때는 절대값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여기도 세제곱근하고 저 안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서 홀수로서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빼기 3. 자, 요것은 요 마이너스는 별개의 얘기니까 여기를 잘 보기로 하면 자,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4제곱근이 있고 요 안에 256은 2의 8제곱 이렇게 쓰고 싶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됐어? 짝수로 같아졌으니까 아, 절대값 4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으로서 껍데기가 홀수로서 서로 같았으니까 그냥 안에 있는 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여기도 짝수로 같으니까 너는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인 줄 알았으나 너가 존재하므로 플러스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쉽지?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껍데기가 같을 때는 한 방에 4제곱근 안에서 3 곱하기 27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게 3 몇 개짜리지? 3개짜리지. 이해하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4제곱이었음. 색깔 바뀌지 마라. 너는 그러면 짝수로 같으니까 그냥 3 이렇게 풀 수가 있음. 자, 거기 2번도 한번 보세요. 5제곱근. 자, 5제곱근으로 서로 같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왕 5제곱근 안에 16과 64인데 요거는 2가 몇 개니? 4개. 요거는 2가 6번. 그래서 2 10번 이렇게 봤는데 자, 이거 스코어 좀 맞춰주자고. 어떻게 해주면 되니? 2의 10제곱은 당연히 2의 제곱에 5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지? 홀수로 갔기 때문에 그냥 2의 제곱 나가서 4가 되겠다. 자, 이것도 봅시다. 껍데기가 서로 같을 때는 왕 세제곱근 안에서 16분의 2를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뭐가 되지? 띡띡 나누면 여기다가 좀 이렇게 8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저건 당연히 뭐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자, 옆에도 자, 이거는 왕 4제곱근 하고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4제곱근 하고 여기가 3분의 1에 대한 제곱인데 드디어 요 성질을 써먹을 때가 왔네. 어디 갔어요? 6번 성질. 왜 6번까지 있지? 나 아까 뭐 하나 빼먹었나? 5번 빼먹었구나. 미안해. 저 5번은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할게요. 너무 잘난 척했네. 책 좀 펴놓고 할걸. 자, 요거는 그럼 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고 뭐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해하지, 그치? 그러면 똑같이 2와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니? 2 루트 3분의 1의 1제곱인데 알지?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1은 모두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 너가 답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5번도 봅시다. 얘가 안으로 슉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그랬지. 즉 6제곱근 25의 세제곱인데 자, 25는 또 뭐야? 5의 제곱이므로 요것은 6제곱근 5의 6제곱이라서 짝수로 같을 땐 절대값 5인 거 알고 있지? 그냥 5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도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는 8제곱근 81의 4제곱인데 자, 이거 숫자 조금만 고민하면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지, 그치? 9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9의 8제곱이 됐고 따라서 9가 절대값 9.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7번 있잖아. 내가 지금 간단하게 증명 좀 해볼게. 우리가 n제곱근 m제곱근 a 이런 애가 만약에 m제곱근 아하 참 색깔 바뀌지 마세요. 잠깐만 왜 이래? 이상한 일이 생긴다. 됐어. 자, x로 돼 있니? a로 돼 있지. m제곱근 a 요것은 있잖아. 왕 n 곱하기 m 제곱근 a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 다시 한번 너와 너를 곱해서 한 번에 쓸 수가 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된 김에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 세제곱근 4제곱근 a 요것은 우리가 12제곱근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것은 또 6제곱근
2 이건 생략이니까 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즉 요 자리를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퍼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저기 증명을 한번 해볼게. 너 보이지? n 제곱근 m 제곱근 A를 있잖아 x라고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양변에 있지 m 곱하기 n 제곱근 한번 해볼게. mn 제곱근을 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 당연히 요 좌변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n 제곱근 m 제곱근 a의 n 제곱에 대한 전체 m 제곱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너는 n번 거듭 제곱하면 이게 되는 애기 때문에 그걸 마침 n번 제곱했으니 m 제곱근 a인데 그것에 대한 m 제곱은 너무 당연하지만 a이지 않겠어? 따라서 너가 a이므로 땡땡땡 요 x는 뭐가 된다? m 곱하기 n 제곱근 a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2가 숨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6제곱근 3의 세제곱이므로 너는 3으로 나눴을 때 2 제곱근 3 1제곱이 돼서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 여기 2 숨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6제곱근 이거 뭐냐 2의 제곱이지 그치. 그럼 요거 세제곱근 2네. 이제 좀 빨리 할게. 요거는 뭐냐 야 허이 껍데기가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조금만 고민을 해봤을 때 4로 나누면 여기 3 되겠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건 자 4로 나눴으니까 세제곱근 하고 3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얼마씩 나누면 되겠어? 역시 3으로 나누면 세제곱근 하고 3의 제곱이 됐으므로 세제곱근 자 3의 세제곱은 3이다 이렇게. 자 여기도 보세요. 요거는 12 이렇게 할까? 봐봐 여기는 12제곱근이지 그치. 원래 이렇게 어렵게 풀면 안 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곱하기 8제곱근 64 이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 얘네들끼리 있잖아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이건 2의 6제곱이잖아 그러면 딱 나누게 되면 4제곱근 2가 되고 여기도 2로 나누면 4제곱근 이게 뭐지? 2의 세제곱이 됐으므로 너는 2의 4제곱이라서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필수 문제 1번으로 한번 볼게. 잘 봅시다. 잘해봅시다. 우리 진짜 잘 보자. 자 거듭 제곱근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명제 생각하면 돼. 이거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치? 시험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게 되는 유형의 함정이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4는 64의 세제곱근이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당연히 참이지 그치? 왜냐하면 이 4는 그냥 뭐 이거고 64의 세제곱근은 누구니? 4하고 뭐 허수 두 방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포함관계가 참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역은 참이지만 너는 거짓이다야. 알겠지 그치? 이쪽의 진리집합이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모든 학교 시험지에 보기 중에라도 하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낚시는 피하세요. 이거의 4제곱 구충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음. 자 4제곱하면 이 그림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 마이너스 81은 이건 거 알지 그치? 실수인 것은 없다. 아주 훌륭하게 좋은 말이야. 마이너스 요거는 된다. 이거 세제곱하면 얘 되니? 되지.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세제곱근이면 이 그림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면 여기에서 그어지는 것도 알지? 교점이 하나 나왔으니 실근 하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4, 5번 잘 해보시고 또 세상 귀찮은 문제가 막 아이고 나왔네. 합시다. 잘 봐요. 잘 봐. 아이고 손이 안 움직이냐. 풀기 싫어가지고. 재미없지. 근데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가 있잖아. 빨리빨리 붙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막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마다 여기가 이제 자기 몸에 붙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저기 뭐지? 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3의 8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4제곱근하고 최대한 귀찮고 번잡하게 푸는 거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9 이렇게 되지. 9, 9 일단 81까지 왔는데 더하기 너 뭐냐? 아 너는 이거지. 지금 여기에 2 숨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됨. 자 6제곱근 3의 6제곱수거든 저게. 84가 정답입니다. 자 거기 2번을 볼게. 다 치워. 이해 안 되면 꼭 여러 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이 중에서 시험에 그래도 출제될 만한 게 여기 2번하고 4번이거든. 둘 중에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비슷한가? 뭐 아무튼 얘네 두 개가 참 잘 나옵니다. 해봅시다. 자 거기 이제 2번을 딱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에서 뭔가 익숙한 향기가 느껴져야 돼. 이게 뭔 말이냐? 나는 저 세제곱근 3을 있지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 얘 보이니 얘? 세제곱근 9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수는 바깥으로 퐁당 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시작이다. 퐁당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되겠어요. 세제곱근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아까 이거 우리가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의 제곱이라고 봐주면 끝났어. 해볼게. 자 너는 x일 때 너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여기 이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여기를 전개했을 때 뭐가 되겠어? x의 세제곱 빼기 1이다. 이거 잘 돼야 돼. 그러면 그 x가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세제곱근 3이었기 때문에 걔를 세제곱하면 당연히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지. 2다. 이렇게. 이해됐음? 여기까지? 너 2구나. 됐습니까? 요것도 보자. 4제곱근 16이야. 저것은 당연히 4제곱근 2의 4제곱으로서 2지 그치? 너네 날라가고 나면 너가 정답이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에 이렇게 대응시켜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3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도 세상 귀찮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 같이 편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조금만 주시죠. 여기 왼쪽에다가 좀 써가면서 할게. 일단 거기 3번을 한번 딱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를 잘 봐봐. 이게 왕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루트 분의 루트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 6제곱근 64야. 이렇게 쓸게. 밑에는 세제곱근 64야.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은 있잖아. 12제곱근 64를 6제곱근 64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조심. 세제곱근이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럼 위에는 몇 제곱근? 6제곱근 64. 그리고 밑에는 18제곱근 64.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배분해주면 63, 18제곱근 64. 6이 12제곱근 64. 그래서 죽어라. 너 1이네. 이런 거라고. 알겠지? 자, 여기 이제 그 4번 문제를 한번 잘 봐주세요. 2번과 더불어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얘가 이제 나올 텐데, 어렵지 않아. 잘 봐봐. 현재 그 4번을 딱 보시면, 뭔가 정신없지,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 밑을 통일시킬 수 있게끔 해줄 때가 정말 많거든. 즉,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잖아? 그것에 대한 10제곱. 그리고 4도 2의 제곱인데, 그것에 대한 10제곱이야. 자, 그럼 밑에 분모를 한번 딱 들여다가 봤더니 2의 세제곱에 대한 4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11제곱으로 들여다보시면 왕루트가 있습니다. 자, 위에를 또 천천히 한번 왕루트 안에서 2의 30제곱 더하기 맞지 그치? 2의 20제곱을 뭐로 나눴어?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22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였지 그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딱 봤을 때 좀 표현이 웃기지만 이제 이런 표현을 난 좀 많이 쓸 거거든. 자, 여기 차이가 얼마지? 차가 10차 나지 10차. 요거 몇 차 나니? 요거 둘도 10차 나는 거 보이지? 이러면은 쉬운 문제야.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보통의 해법은 그냥 가장 분자마다 존재하고 있는 가장 차수가 낮은 항으로 묶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즉
이 위에 분자에서는 누가 차수가 더 낮아? 2의 20제곱이 차수가 더 낮지. 분모는 누가 더 낮아요? 2의 12제곱이 차수가 더 낮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곱해서 30이 되기 위해서 2의 10제곱이고 요렇게 곱해서 자기 자신이 돼야 하니까 플러스 1인 거 이해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12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2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죽어라. 바깥에 왕루트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2의 몇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지 뭐. 그렇지. 거기에 루트가 이렇게 있음. 그러면 나는 2의 8제곱을 또 멋있게 멋이 없었다. 2의 8제곱을 이렇게도 한번 볼게. 짜잔 2의 4제곱의 제곱이다. 16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정말 마다마다 형태가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도 충분히 디자인이 가능한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봤을 때 일단 밑을 한번 통일을 시켜볼까? 그리고 또 그랬더니 차수가 뭐 간격이 서로 이렇게 같은 느낌이 만약에 들었다면 차수가 가장 낮은 항으로 분자마다 분모마다 존재하고 있는 차수가 가장 낮은 항으로 묶었을 때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거기 밑에 연산을 한번 충분히 잘해 보시고 자, 필수 문제에서 3번을 볼까? 아이고 그래 풀어야지. 잘 봐요. 정말 참. 자, 할게. 잘 봐. 잠깐만 조금만 줄이자. 자, 일단 여기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 a의 세제곱 루트 곱하기 루트하고 b 이렇게 괜찮습니까? 나누기 하고 여기는 세제곱근 a의 4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b의 제곱이다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곱하기 6제곱근 b의 제곱이다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곱셈 나눗셈이니까 이거 뭐 해주시면 되냐면 철저하게 그냥 a를 묶으세요. a의 세제곱하고 나누기 세제곱근 a의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곱하기 자 이제 b 합시다. 루트 b 나누기 세제곱근 b의 제곱하고 곱하기 여기 또 누가 있어? 6제곱근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있지. 그치? 괜찮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한번 잘 볼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들은 곱셈이나 나눗셈은 한 방에 왕루트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에 2가 숨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얘를 있잖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잘 봐. 이 껍데기 바깥에 있는 이 숫자를 통일을 해주자고. 뭐로 통일해주면 되겠니? 6으로 통일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볼게. 이거 몇 배 됐어? 3배 됐지. 그럼 너도 3배 하면 A의 몇 제곱이 돼? 9제곱. 자, 2배 했지. 너도 2배 하게 되면 A의 8제곱 나누기예요. A의 8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네. 그럼 너도 그대로 곱하기 A의 5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6제곱근 안에 9 빼기 8 더하기 5니까 A의 6제곱이 되고 요것은 절대값 A인데 A 뭐 양수 이런 조건 줬을 거야 안 봐도. 그치? A가 양수랍니다. 그럼 너는 그냥 A 이렇게 되겠음. 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B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한번 밟아 나가 볼 텐데 저 B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여기 역시 2, 3, 6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곱하기 한 후 6제곱근으로 통일을 좀 해봅시다. 3배 됐어. 여기에 1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b의 세제곱 나누기 2배 됐어. 그럼 너도 2배니까 b의 제곱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b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b가 3 빼기 4 더하기 2 뭔지 알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6제곱근 b의 1제곱이네. 그럼 이제 이거는 a 6제곱근 b입니다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돼. 또 있어. 2개만 해라. 3개네. 자, 보세요. 여기는 2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신 상태에서 따로따로 보면 어떻게 되겠니? 6제곱근 A를 12제곱근 A로 곱하기 여기에 2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12제곱근 A가 6제곱근 뭐야 이거? 1이네. 그치? 끝.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아까 풀었었던 것보다 쉽잖아. 잘 봐야 돼. 3번 이건 있잖아. 자, 다 잘라. 이렇게 다 자르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니? 루트 A지. 그치? 괜찮아? 곱하기 여기는 봐봐. 여기에 2가 있는 상태에서 루트 안에 4제곱
제곱근 A지, 그치? 그러면 2, 4, 8 제곱근 A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2, 4 안에 세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4 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있잖아. 왕 24 제곱근 껍데기에서 A가 봐봐요. 여기 얼마? 2 숨어 있었지, 그치? 12배야. 이거 그냥 24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 시험 때 그거 꼭 정말 실수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있어. 정말 이뻐 죽겠어. 좀 하지 맙시다. 여긴 그러면 12 하고 여긴 지금 3배지, 그치? 그럼 너도 3배 그대로. 그래서 A 24제곱근 A의 17제곱이다. 맞아라. 이렇게 풀어주면 요거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 이거는 그냥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로그 쪽에서도 있지. 이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대소관계 비교하라 그랬지. 이거 그냥 여기 2 숨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껍데기를 통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5의 세제곱으로 그리고 여기는 6제곱근 10의 제곱으로 6제곱근 120으로 껍데기가 통일이 됐으니 알맹이를 보며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속만 비교를 해보면 너는 125, 너는 얼마야? 100, 너는 얼마야? 120. 그러면 누가 1등? 너가 대망의 1등. 자, 2등이 누굽니까? 너가 2등, 너는 꼴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끝.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